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손주를 돌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손주 보면서 웃는 날도 많았지만 울었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 노릇 그게 이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다가 그거 내 얘긴데 싶은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더 자주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손주 봤을 땐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생명체가 내 딸 뱃속에서 나왔다는 게 기적 같았죠. 아이가 눈을 껌벅거리며 나를 바라보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 딸이 애 키우느라 고생할 걸 생각하니 내가 도와줘야지 그 마음뿐이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가만히 못 보는 성격이거든요. 손주는 정말 조금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조심조심 안아야 했죠.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있을 때면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어쩌면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내 딸이 엄마가 됐다는 사실도 실감이 안 났고요. 첫 걸음, 첫 웃음, 첫 번째 할머니라는 말 다 기억나요. 그 순간들은 정말 소중했죠. 그 작은 입에서 할머니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울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죠. 그 아이 손을 잡고 마트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손주예요? 그 질문 하나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뿌듯함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죠.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랄까. 내가 누군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게 고맙고 벅찼어요. 점점 내가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을 아이와 시작하고 아이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늘어졌던 어깨도 다시 펴지고 피곤해도 힘이 났어요.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도 했어요. 얘 봐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혼자 퍼즐도 맞춰. 아이가 하는 모든 게 자랑거리였고 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익숙해질수록 책임도 커졌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는데 어느샌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내가 원해서 시작했지만 점점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열이 나는 날엔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면서 제발 괜찮아지길 빌었죠. 그 와중에도 딸 걱정할까봐 일부러 괜찮은 척했어요. 나까지 걱정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때도 몸은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었죠. 손주가 내 손을 잡고 할머니 좋아라고 말할 때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세상이 환해졌어요.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딸과 사위도 내게 의지했고 아이도 나를 찾았어요. 그게 기쁘면서도 조금은 무거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어느 순간 내 스케줄엔 오로지 손주뿐이었죠.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친구 모임도 빠지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니까. 가족이니까. 아이를 향한 마음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침 7시. 창문 틈 사이로 햇살이 살짝 스며들 때쯤이면 초인종이 울려요. 딸이 손주를 데려오는 시간이죠. 처음엔 그렇게 일찍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이가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니까 나도 덩달아 부지런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그 하루하루가 쌓이더라고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체력과의 싸움이에요. 아이를 받아 안고 딸이 다시 현관문을 나서는 걸 바라볼 때 마음이 이상해요.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보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부담이 먼저 와요.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챙기죠. 밥을 안 먹는 날은 설득하고 간식을 찾는 날엔 타협하고 유치한 협상을 하느라 하루 에너지를 다 써요. 옷 갈아입히고 장난감 꺼내주고 창밖 보여주며 놀아주고. 가끔은 내가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소파에 못 앉았다는 걸 저녁이 되어서야 알아차려요. 내 하루가 온통 손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낮잠 시간이 되면 정말 간절하게 바라게 돼요. 제발 오늘은 잘 자줬으면 하지만 아이는 쉽지 않아요. 이불 속에서 뒹굴고 책 꺼내달라고 하고 갑자기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자장가를 틀고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씨름해야 겨우 잠들어요. 그때가 되면 나도 숨을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돌아가고 있죠. TV는 켜놓고 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소음 삼아 트는 정도예요. 오후가 되면 아이는 다시 에너지가 폭발해요. 뛰고 소리 지르고 장난감을 온 방에 흩뿌려요. 나는 그걸 하나하나 뒤쫓으며 정리하고 말리고 다치지 않게 조심시켜야 하죠. 놀이터에 데려갔다 오면 팔이 후들거려요. 유모차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 운동량은 끝나요. 그런데 돌아오면 또 간식 시간이죠. 손 씻기, 먹이기, 정리하기 반복이에요. 이런 루틴이 반복되다 보니 내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게 돼요. 내 하루는 아이의 시간표에 맞춰 흘러가고 있어요. 예전엔 매주 요가를 갔어요. 친구들이랑 찜질방도 다녔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져요. 내가 애 보느라 못 가라는 말을 몇 번 하고 나면 친구들도 슬슬 연락을 줄여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외로움이죠. 하루 종일 아이와 단둘이 있다 보면 말수도 줄어요. 어른과 대화할 일이 줄어드니까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 말고 멍하니 손주 얼굴만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외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녁이 되어 딸이 오면 안도의 한숨이 나와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허탈함도 따라와요.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그냥 아이만 데려가는 모습이 어쩐지 씁쓸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마음이 지쳐요. 사랑하는 손주고 도와주고 싶은 딸이지만 그 안에서 점점 나라는 사람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오늘도 부탁해요. 근데 제발 우리 방식대로만 좀 해줘요. 그 말이 점점 가슴에 박혀요. 처음엔 지나가는 말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말이 내 하루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간식을 조금 일찍 줬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찡찡대서 바나나 하나를 줬을 뿐인데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간식 줬어요? 그래서 밥 안 먹더라고요. 제발 좀 시간 좀 맞춰줘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냥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달래주고 싶었을 뿐인데. 나도 아이 셋을 키웠어요. 그때도 간식 시간이 정확하진 않았죠. 배고프다 하면 뭐라도 줬고 안 먹는다 하면 다음 끼니 챙겼어요. 그렇게 키웠고 그 아이가 지금은 내 딸인데 이젠 그 딸에게 육아 방법을 지적받는 입장이 된 거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참 서운했어요. 엄마로서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내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듯이 말하니까요. 그날 이후로는 손주가 간식을 달라고 해도 망설이게 돼요. 하나를 주면서도 시계를 쳐다보게 돼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손주에게 뭔가를 주는 것도 허락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루는 아이가 낮잠을 좀 늦게 잤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딸이 데리러 왔을 때는 아직 놀고 있었죠. 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해줬죠. 왜 안 재웠냐고. 내가 변명처럼 말했어요. 잠이 안 온다더라. 나도 한참을 재우려 했는데. 딸은 고개만 끄덕이고 아이 데리고 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인가. 예전엔 딸이 무슨 일만 있어도 전화했어요. 요즘은 그런 전화가 줄었어요. 아무래도 나와의 대화가 조심스러운가 봐요. 나도 딸에게 뭐라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졌고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딸을 키울 때 우리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땐 몰랐죠. 일하랴 집안일하랴 바빠서 엄마 마음 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게 느껴져요.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감정들을 그때 엄마도 겪었을 텐데 나는 몰랐어요.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불리니까요.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손주가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딸이 내게 엄마 요즘 힘들지? 고마워 한마디만 해도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딸에게 괜찮다고 말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말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실에서 아이 장난감이 어질러진 바닥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요.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또 초인종이 울리겠죠. 아이가 내 품에 안길 거고 나는 또 하루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나라는 사람이 흐려지는 게 두려워요. 아이를 재우고 나면 거실 소파에 살짝 기대 앉게 돼요. 그 시간만큼은 조용하죠. TV 소리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둬요. 그런데요, 그 조용한 순간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보육교사였어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졌어요. 어느 날 예전 앨범을 꺼내봤어요. 젊었던 내가 있었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웃고 있던 나. 친구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손에 커피잔 들고 카페에 앉아 있던 사진. 그때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침부터 밤까지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요. 아이를 위해,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해왔어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나는 언제쯤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는 있는 걸까요? 가끔은 상상도 해요. 내가 만약 손주를 돌보지 않는 하루를 보낸다면 어떤 하루일까? 아침에 눈 뜨고 라디오 틀고 커피 한 잔 내려서 베란다에 앉는 거예요. 책 한 권 펼치고 졸리면 그대로 낮잠 자고.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해 먹고 늦은 오후엔 동네 한 바퀴 걷고.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은 날이. 이런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건 아마도 그게 너무 오래된 소망이었기 때문이겠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넌 너무 착해서 그래.
말 좀 해. 싫으면 싫다고 해. 근데 전 그게 안 돼요. 딸이 힘든 거 아니까 말이 안 나와요. 애가 예쁘니까 미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양보하다가 몇 년을 내어주게 된 거죠.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내 안에서도 자꾸 목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나를 돌봐줘야 하지 않겠니?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해도 밤마다 다시 들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꺼내보기로 했어요. 며칠 전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보자. 아침 일찍 아이가 일어나기 전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조용히 베란다에 앉았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나였어요.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마음 깊이 느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힘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시간 괜찮아? 같이 산책이라도 할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떨렸지만 나를 위한 약속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산책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손주 돌보느라 힘들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 시간을 못 가져서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공감이 됐어요. 그날 저녁 딸에게도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나대로 지치는 날이 있어.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이해해 주려는 눈빛이었어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우리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거라 믿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다시 예전처럼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나를 돌볼 권리가 있다고요.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가족을 위한 힘이 되니까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졌다기보다는 내 안에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순간들도 이제는 소중하게 다가와요. 손주가 웃을 때, 딸이 고마워할 때,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오늘도 잘했어라고 말할 때. 사실 여전히 힘든 날도 많아요. 아이와 부딪히고 딸과 말다툼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내가 왜 이럴까 하며 자책도 하죠. 하지만 그런 날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게 삶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나만의 작은 취미도 시작했어요. 예전엔 시간이 없다고 미뤄뒀던 그림 그리기예요. 손주가 낮잠 잘 때 조용히 물감 붓을 들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내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과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그 시간이 내겐 아주 큰 위안이에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죠. 딸과도 조금씩 대화가 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딸도 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죠.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 할 때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제는 할머니라는 이름이 나를 전부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나는 한 사람, 나 자신으로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답답했던 분 계신가요? 당신도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값진지 알지만 그 안에서도 나를 잃지 마세요.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때로는 쉬어가고 나를 위한 시간을 꼭 가져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되니까요. 우리 모두 힘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될 거예요.